홍 대표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는데 시간상 제약 때문에 그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적폐청산 관련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적 청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군사이버사 댓글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했다는 기사들이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정말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혐의 있으면 한번 불러보시죠.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하시죠. 망나니 칼춤을 추는데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양식을 믿어야지. 혐의 있으면 불러가서 한번 조사해 보시죠.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댓글 받아라고 그 지시했겠습니까? 나는 그게 무슨 국가를 흔드는 범죄도 아니고 그 사이버 댓글 몇 개 가지고 대통령 소환한다.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기가 막힌 나라다. 난 그런 생각을 하지. 그 수사 막을 생각 초도 없어요. 막을 방법도 없어요. 양식대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최종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나는 예상을 하고 그런 거는 예상하고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칼자루 진 사람 마음대로 하는 파인데 거기에 내가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칼자루 주고 이놈을 칠지 저놈을 칠지 아무도 모르는 파인데 그 칼자루가 나한테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난 그런 거 예상하고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국정원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었습니다. 그 메인 서버 안에는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지지난 정부 오랜 동안 국정원 활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북 활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좌파 성향의 분들이 주도하는 TF 민간인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국정원 개혁하는데 우리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DJ 정부 때 안기부를 국정으로 바꿨어요. DJ 정부가 바꾼 그대로 우리가 9년을 운용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바꿔놓은 국정원을 이번에 또 바꾼대. 그 북한 주장대로 대공수사권 없애버리고 무장해제하고 그러면 국정원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난 주장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럼 뭐 대공수사기는 경찰한테 줘가지고 하면 그뿐이고 그리고 국정원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DJ 노무현 때 그 바뀐 국정원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손도 안 대고 운영을 했고 이번에 또 그게 속에 안 차는지 또 바꾼대. 그걸 개혁법안이라고 해. 폐지법안이지. 대봉 모든 걸 무장 해제하는 폐지법안이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대북 무장 해제하는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그래 호도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국민들이 모를까요? 나는 안다고 봅니다. 알 때가 온다고 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때 판단하겠죠. 홍 대표의 말씀하시는 언어 태도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논란이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홍 대표께서는 이게 서민의 언어다라고 어느 자리에서 해명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그 헤이트 스피치에 가까운 거 아니냐,
예?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가까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판에 들어가 보면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에 일일이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또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검사 때도 내가 생존할 수 있었고 개파 정치가 난무하는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당대표 두 분하고 떨어졌지만 대선 후보까지 할 수 있어. 품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당에 품격을 논할 그런 때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보수 정당에 가장 품격이 있었던 분은 이해찬 총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또 품격 논란이 됐던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논란만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 할 일 없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YS 말을 참 신봉합니다. 개가지에서도 기차를 간다. YS가 그 얘기를 일가를 했습니다. 난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극단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동시에 홍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유한국당 지금 내부 문제가 그럴 때가 아니다. 품격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의 발언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대로 쭉 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나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한번 지적해 보시죠.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예. 기사 홍 대표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사는 봤는데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언론에 나온 예. 하나의 예는 뭐 암 고름덩어리 뭐 이런 암 생각. 고름덩어리. 예. 암이 보통 병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고름덩어리가 보통 병사 아니에요. 예, 당내 특정 인사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특정 대파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암덩어리가 맞죠.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앉아서 저보고 암덩어리라고 하면 내가 그 표현 받겠어요. 상대방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막말이라고 할 수 없고 품격 있게 어떻게 합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가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사법시험 내고 검사했고 국회의원 내보냈고 그리고 지사 두 분 했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데 품격 없는 거래 이야기하는 거는 참 내가 어이가 없다. 이젠 흠잡을 게 없으니까 품격까지도 흠잡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품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품격 있는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참 어이가 없다. 근데 사람은 본질을 숨기면 내 본질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숨기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본질을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죽을 때는 되지 않았다.
네, 잘 들었고요.